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의힘이 오늘 당사를 여의도로 다시 옮겼어요. 네네. 다시 새 출발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나 보죠? 맞습니다. 이 사실은 지난 대선 패배 네. 그리고 또 앞서 저희들이 이제 천막 당사로까지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들이 이 정책 풍파를 네. 이제 보여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은 영등포동에 네. 조그만 당사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정치 1번지인 여의도로 사람이 오더라도 국회의사당 내로 이제 다시 오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요즘 상황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여의도에서 와서 국민들이 쉽게 들러서 당사도 방문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저희들이 원내 정당이긴 하지만 또 원내 당협위원장도 많고 원내에 또 많은 정당의 우리 조직이 있어 당원 협의회도 있고요. 그런 네. 분들도 여의도에 와서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좀 아담하고 작은 공간이지만 이 막상 오늘 마련하고 보니까 여러 당 지도부도 그렇고 저희 소속 의원들 또 당협 원외위원들도 참 감개무량했습니다. 네. 저는 그 경상남도 이제 창원 마산이어서 지역입니다. 서울로부터 한 400km 떨어지는 곳인데 네. 이 서울 전국이 어렵지만 특히 지방은 어렵습니다. 이 지역은 탈원전으로 직격탄 맞은 지역이기도 하고 산업위기 지역 또 그 고용위기 지역과 인근에 있는 곳입니다. 시장에 가보면 지난 3년간 여러 가지 경제적 정책의 실패, 근데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어렵지 않았던 시절이 또 드물겠습니다만 최근 지금 3년 동안 그 여러 지표들이 보여주듯이 정말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그리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폐업했거나 폐업을 하려고 하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제적 위기, 특히 서울에서는 그나마 집값도 오르고 하지만 지역에서는 집값도 폭락하고 미분양도 아주 속출하고 있고요. 아주 힘듭니다. 그런 지역 경제의 피폐를 지켜보는 상황인데 이게 더 코로나도 덮쳤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래서 심지어 참담한 말도 나왔는데 장사를 못해서 죽으나 코로나라 죽으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그런 참담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저도 윤 의원 말씀처럼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니까 정치에는 사실 무감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참 호모 폴리티쿠스라 그럽니까? 우리 사람들이 정치에 굉장히 또 민감해서 이 문제에서도 굉장히 분노감, 추석 3종 세트라고 해야 될까요? 대통령의 47시간, 또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또 강경화 장관의 배우자의 나몰라 출국과에 관련돼서 국민들이 아주 참 분통 터지는 추석 연휴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바를 그대로 후련하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이것들이 제 주변과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였습니다. 시청률 30%라는 건 참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보면은 절제되었지만 사실은 특정하게 누구를 꼭 비난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런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말은 많았죠. 국민은 이 바다와 물과 같고 위정자라는 것은 배와 같아서 민심에 따라 엎어지기도 하고 띄우기도 한다는 말과 그런 것을 사실은 오래된 이야기를 그대로 하신 말씀 같은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굳이 그걸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우리가 아전인수 해석을 한다라고 주석을 붙일 필요가 있었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한 심정을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이러스는 자와 우, 여와 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역에는 여야, 좌우가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만큼 중요한 가치도 없고요. 그래서 네. 국민의힘도 이번에 참여하지 않았고 자제를 요청했고 또 실제로 많은 보수단체 지도자들이 그 차량 시위로 하겠다는 것도 법원의 이제 어떤 판단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하겠다고 했던 네. 것이고요. 어제 아마 저 사진이 보여주는 상징 효과 아마 그건 이 정부의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민주주의의 진전을 보았다고 한다면은 저 사진이 외신에게 어떻게 비쳤을까? 그제 이 사실은 그냥 댓글이라든가 일반 뉴스를 보더라도 국민들이 지나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할 거 있었나? 그리고 더욱이 한국은행 앞부터 남대문부터 한 사방 그 반경 한 1km, 2km 구간을 완전히 통제를 하고 차량을 철저하게 검색을 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산성까지 쌓았어야 됐냐? 이른바 제인산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물리산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말도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저것이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 참 안타깝다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 좌우 없이 방역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방역이라는 것은 사실 일관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런 집회를 우려한 것은 전국적 이동 또 다수의 밀집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추석 때 보십시오.
축항스라 그래서 바캉스 지역에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일날 서울대공원이나 에버랜드에는 정말 방역의 수칙이 걱정스러울 정도로 많이 모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 당국이 지금 여기 시위에 하시던 분들만 뭐 바이러스에 걸리고 그런 이런 놀이시설에 놀이시설. 갔던 그 시민들은 방역이 안전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보호하려고 노력했어야 되고 너무 한쪽으로 그냥 마녀 사냥하듯이 몰고 저런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을 국제사회에 이렇게 엉뚱하게 보여준 그런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이야기고요. 그런 문제, 방역 문제는 앞으로 이걸 정치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그리고 지금 과연 광화문 집회 그리고 다른 어떤 전국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못 가고 또 이러면서 타격을 받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콕 집어서 어느 집단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서울시의 그 조사를 보더라도 꼭 연관성이 크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번에 민주노총 집회는 기자회견이라고 허용하고 특정 집회는 이제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이렇게 했는데 방역은 이 편가르기 정치화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적용되는 동일한 수칙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전에 광화문 집회 때 8월 네. 그때도 이제 허가는 그렇게 해줬지만 전혀 예상 밖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방역 수칙 지키지 않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큰 혼란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허가는 해줬는데 그거를 예상 밖으로 또 다른 어떤 재앙적인 상황이 올 것에 대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도 또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경찰관들이 그렇게 밀집해서 서 있으면 안전한가라는 걱정이 날 정도였습니다. 1만 명이 경찰관들이 섰습니다. 우리 경찰 병력들이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사전 차단 여러 그 차단벽을 두고서 반경 한 1, 2km 되는 것 같아요. 남대문 또 신세계 백화점 앞 이렇게 차단벽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전부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3중, 4중의 조치가 있었는데 꼭 저렇게 해서 했어야 되나. 정말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했지만 도대체 무엇이 겁나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그런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들은 마지막 단호하게 듣고 다음 주제로 단호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야기했고 또 그래서 많은 보수의 그 지도자들도 응해 주셨고 그죠? 그리고 정부의 이 방역의 중대함에 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른 9인 이하의 9대 이하의 그런 차량 정량 정도로 했기 때문에 사실 그같이 지난 8월 같은 그런 집회는 사실상 예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은 그런 그 시민사회의 호응도 충분히 감안했어야 되고 저는 뭐 다른 걸 탓하기보다는 저 장면이 국제사회에 비쳤을 장면 마치 천안문 같은 장면 이런 것들이 무엇이었을까? 이 상징의 실패가 오히려 이 정부의 실패, 이 정부가 정말 막으려고 했던 것에 대한 오히려 잘못된 메시지를 보여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들의 분노를 전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국민들이 뭡니까? 국민들의 원성, 국민들의 분노를 전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입니다. 여당의 역할을 안 하니까 야당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온 국민들을 보고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긴급하게 우리가 이제 무역도 많이 하는 나라고 또 개인적으로도 해외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또 해외 여행도 하고 싶고 그런 국민들이 다 참고 있는데 주무장관의 배우자가 서로 연락도 안 했을 리도 없고 계획을 이야기했겠죠. 그럼 말렸어야죠. 그런데 지금 또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더 국민들을 참 열통 터지게 하는 분통 터지게 하는 것은 제가 연락해봤더니 안 들어온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국하라 얘기하기도 어렵다.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자꾸 이거 하면 저는 이런 여당의 이중책도 이게 아까 우리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왜 생겼습니까? 바로 코로나를 해외로 퍼져나가고 또 해외에서 들어오고 하니까 막기 위한 것이거든요. 기준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관 배우자인데 장관 본인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또 법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똑같은 도덕, 똑같은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셔야죠. 자, 30초씩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기준과 도덕의 명확함은 필요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여행의 자유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애를 키우지만 예를 들어 중학교 다니는 애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그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 민경욱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께서는 미국에 가 계십니다.
그분이 무슨 여행 자제 공고라는 정부의 공고사항을 무시하고 지금 미국에 가 계신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하시는 일이 4.15 총선 자체가 부정하다. 4.15 총선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온당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는 게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장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부의 이 정부를 장관의 아니, 정부 배우자와 여당의 전 책임이 국회의원의 그만큼 차이가 무겁다는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네.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기자들 질의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언론 보도가 일부 있었던 내용입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근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주호영 대표의 지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회 정보위나 국회 국방위에서 정부가 아주 그 귀한 정보 자산을 활용한 정보를 이렇게 보고를 하면은 철저하게 그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 주호영 원내대표 철칙입니다. 철칙인데 어제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게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고 또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이 과정에 대해서 이게 뭐냐니까 이게 왜 47시간 대통령을 뭐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여당과 정부에서 이렇게 여러저러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쏠까 말까요? 진짜 쏘아야 됩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 그것이 다 언론에 공개되고 그것이 다 또 여당의 인사들도 그런 말씀을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것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저는 우리 저 정부 여당이요, 국방부도 그렇고 우리 야당 원내대표 야당한테 이렇게 단호하게 하듯이 북한한테 좀 북한에도 단호하게 그렇게 해줬으면 썼어야 좋겠습니다. 이게 뭐 야당한테 항상 이렇게 오만하게 우리가 어디서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저기들이 보고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저희들도 철저한 정보 자산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지난 대통령의 47시간을 변호하기 위해서 정보 자산으로 취득했을 수밖에 없는 정보를 너무 이렇게 가공해서 외국 노출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걱정들을 오히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보 자산을 언론에 자꾸 공개하는 주로 말씀하시는 분이 주호영 원내대표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않습니다. 자, 네. 그런 문제를 정말 한번 그 긴급 현안 질의 같은 걸 통해 밝히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윤 의원님이 페이스북에 쓰신 거 보니까 목함지뢰 사건 때 북한은 군 당국 간 회담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당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정부가 목함지뢰가 이게 이제 우리 병사들이 발목을 이제 네.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사과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발뺌을 하니까 그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른바 그 확성기, 대북 확성기를 전선에 틀었습니다. 북한이 그걸 조준 사격하겠다고 했지만 조준 사격하면 우리 원점과 그 지원을 에 대해서 또 대형 사격을 하겠다고 단호하게 대응해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사과했던 것이고요. 네. 천안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조사를 통해서 유엔 안보리까지 들어와서 그래서 제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그냥 넘어갔습니까? 이번에 지금 우리 대북 공동 결의안 요지도 그런 겁니다. 같이 단호하게 보여줘야 북한이 국제사회 규범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예, 왜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남쪽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와 여당이 북한에 대해서 두둔하고 북한 통지문으로 굉장히 감업해하는 분위기에서 북한이 뭐가 쉽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국제사회, 유엔 안보리까지 가서 이 문제 다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지난번 남북 공동사무소 폭발을 그냥 여당이 그때 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총탄으로 돌아온 것이고요. 또 그걸 수색한다 우리 군함과 해경 함정이 NLL 이남 쪽에서 수색을 했더니 이건 저 북한 영역 침해라고 오히려 자꾸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사회를 정말 개방으로 이끌어내고 협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남의 나라 국민, 남의 나라 자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걸 보장하고 지켜줘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이걸 어겼을 경우에는 국제적 제재, 국제적 비난에 직면한다는 것을 단호히 여야가 함께 보여줘야 됩니다. 네.